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핫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지금 당장 일본과 대한민국한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주주분들 겁먹고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잡아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 주주분들이 생각하셨을 때에는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계속해서 뉴스로 나오고 우리 주주분들이 좀 불안해하실 만한 이슈는 맞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에 계속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미 삼성전자 주가에 반영이 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했다? 여기서 심리가 꺾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레 겁먹고 대응을 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잡아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계속해서 이러한 횡보 구간을 만들어냈었지만, 이번에는 5일선과 15일선을 다시 한번 강하게 뚫어냈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개인들의 이탈이 나오면서 이런 상승, 2%대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외인들의 힘이 나타났다라는 건데, 외인들 같은 경우 지금 미국 시장의 급락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이미 저평가가 끝난, 이미 평가, 리스크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오히려 완전 악재 소멸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시간을 질질 끌고 뭐 먹네 마네 관세를 얼마나 때리네 마네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이 내용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겁먹고 대응을 할 게 아니라 세력들, 외인들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미국 시장에서는 이 관세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거에 맞춰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일 장 초반에 우리 주주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수익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앞으로 나오는 명확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꾹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자, 이 종목별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게 되면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진행해 왔던 이 외인들이 매수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게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기관도 명확하게 받아주고 보험,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 은행까지 기타 법인까지 얘네가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갑자기 이렇게 물량을 받아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그렇죠. 리스크 완전히 해소가 됐다. 악재가 이미 반영이 됐던 내용들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재료에 대한 얘기는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AMD에 대한 공급 체결, 브로드컴과의 공급 체결,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있어요? 그렇죠. 엔비디아 퀄테스트 이제 나오죠. 이거 7월, 8월 중으로 나온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지금 언제요? 7월 13일입니다. 내일 당장 7월 14일이요. 이거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인들이 갑자기 이 리스크에 대한 내용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도 물량을 담는다라는 건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찌라시가 돌고 있다라고 하며 이러한 내용들 우리 주주분들 확인해 보셔야겠죠. 오늘은 그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도 대응 전략에 포함해 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 HBM4 여러분들 시제품을 여러 빅테크 기업들한테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이 어쨌든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을 해서 기술력을 위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이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잖아요. 반도체 기업.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HBM4를 이제 만들고서 시제품을 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전에 엔비디아 퀄테스트에서 HBM3를 어줍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리스크로 주가가 바닥에 가라앉았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삼성전자가 몰랐겠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만큼 준비가 됐기 때문에 시제품을 뿌리고 있고 그 시제품에 대한 이 호재성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쌓여서 들어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HBM4가 실질적으로 정말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이런 제품에 대한 퀄리티가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게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결국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어쨌든 영업이익이 주는 건 맞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 자국 내의 반도체 기업 딱히 삼성전자나 아니면 SK하이닉스처럼 HBM 여러분들 이 고부가 가치 제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기술력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투입이 된다고 만들어집니까? 안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브로드컴과의 공급 계약 체결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HBM4에 대한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브로드컴 같은 경우 뭐예요? 애초에 이 반도체 칩을 이 AI 칩을 생산해낼 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어때요? 그냥 가격대도 비싸지만 정말 이것저것 다 잘하는 칩을 생산을 해요. 근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 성향이 어때요? 엔비디아와 가장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차별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브로드컴은 이 기업에서 이 빅테크 기업에서 원하는 대로 맞춰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좀 더 계산 능력이 빨랐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쪽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나머지 필요 없는 기능들은 싹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가격이 싸죠. 불필요한 내용들을 제거를 하니까 불필요한 요소들을 가격이 더 싸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HBM4가 뭐예요? 그렇죠. 맞춤 생산이란 말이야. 그 니즈를 파악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게 바로 HBM4의 주된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애초에 브로드컴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이러한 공급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기술력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주가에 들어오고 있는 외인들의 목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주주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관세에 대한 얘기하다가 얘기가 좀 샜는데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여러분들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는 거 이거를 아무나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 반도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다고 칠게요. 가정을 할게요. 하나당 반도체 하나당 10,000원에 이거를 납품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다가 25%의 관세를 부과를 해.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을 해서 결국에는 2,500원이 삼성전자가 이거를 얘네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좀 이 제품 가격 안에다가 넣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12,500원으로 납품을 할 건지 이거는 삼성전자가 계산해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10,000원이든 12,500원이든 빅테크 기업들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더 싼 이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라 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며 그 기업을 선택하겠지만 애초에 지금 삼성전자의 HBM4 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냔 말이죠. 없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번에 진짜 통과를 하게 되고 공급 계약을 따내게 되면 선두주자로 밀고 올라갈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AI 섹터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들어오고 있고 미국 정부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한테 밀어주고 있는 만큼 이 많은 양의 반도체를 HBM4를 요구를 할 텐데 이거를 누가 감당할 수 있냔 말이지. 삼성전자밖에 없다라는 거야.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외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 매도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장 초반에 반드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삼성전자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27,000원까지는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매물대가 이 위로 비어져 있기 때문에 27,000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단번에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해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사실상 이 매물대를 명확하게 지켜주면서 또 마무리가 됐죠. 상단 매물을 약간이나마 소화를 했다라는 거고 내일 당장 튀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5일선과 15일선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러한 위치를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꼭 항상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언제든지 어디로든 튀어갈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점이 뭐예요? 리스크가 적다라는 거예요. 이 변동폭 자체가 적다 보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이 기대감도 사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이전과는 달라요. 실질적으로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률이 좋다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물음표예요. 지금은 리스크가 조금 있고 수익률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죠. 하지만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진짜 이 인식 자체가 주가가 아무리 빠져도 개인들 같은 경우 털리질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인 수익, 한마디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는 인식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인식들이 무너졌다라는 거고 외인들마저도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리스크,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안심을 하고. 이전에 어땠어요? 안심하고 막연하게 기다렸다가 삼성전자의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4만 원까지 터치했잖아요. 그렇죠? 4만 원 후반대까지 터치를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온 건데 우리 주주분들 명확하게 좀 따라오셔야 됩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7만 2천 원이든 아니면 지금 나오고 있는 448일선에서의 단기적인 이 조정 구간으로 인한 매도든 한번 신호를 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매물대가 비어 있다곤 하지만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나는 삼성전자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왔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을 지금 코스피 시장의 상승에 따라서 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주주분들을 위해서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꼭 입장하셔서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내용들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삼전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시켜 드릴 겁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 놨어요. 그 링크로 입장 요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당연히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과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 이러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이러한 내용들 좀 잡아가면서 수익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금 같은 불장을 봤던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상법 개정을 통해서 5,000P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JP 모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스피 5,000에 대한 내용들이 진짜 막연하게 우리가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진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뭐냐? 단기적으로 시장이 쫙 밀고 올라가다 보니까 진짜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가의 반면 어때요? 오히려 돈을 잃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어요. 근데 언젠간에 이 리스크 조절을 못해서 돈을 잃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어요. 불장일 때마다 단기적으로는 돈을 버는데 결국에 다 돈을 잃고서 저한테 오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요. 그런 상황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져왔던 이러한 노하우들을 우리 주주분들이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노하우를 좀 정리해 왔습니다. 이거를 영상을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좀 나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좀 전업 투자자로서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선 리스크 조절이 필수이면서 몇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그냥 오늘 공개를 할 겁니다. 그거 우리 주주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만 명확하게 알게 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항상 말씀드렸던 저만의 매매 기법 드디어 나눠드립니다. 상금 노하우, 주식 투자의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기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전에 초급과 중급은 우리 주주분들한테 먼저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 매매 기법, 초급과 중급을 확인 못하신 주주분들은 따로 문자를 남기셔서 꼭 받아가세요. 그 파일 아직 있습니다. 자, 일단 얘기를 계속하자면은 이 매매 기법은요, 총 4가지의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전 세력의 패턴과 매집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작전 세력들은요, 항상 어떠한 패턴을 보이면서 매집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조차도 이전에 정말 많은 수익과 많은 깡통도 차보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노하우가 쌓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노하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전달해 드리고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자 이러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이러한 대응 전략을 준비한 겁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을 만들어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얼마든지 나눠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포착해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100%, 200%, 300%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어도 결국에 매도를 진행하지 못하면, 올바른 고점에 매도를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 대한 시그널조차도 우리가 잡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눌림목 기법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도를 진행을 했다가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바라봐야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눌림목에 들어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어떠한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또한 우리 주주분들한테 나눠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를 우리가 선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시장 코스피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어떠한 대형주들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선별이 끝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막대한 양의 수익을 챙겨주면서 적은 리스크로 우리를 이런 수익률까지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선별 종목들 여러분들 어떻게 선별할 거예요? 이런 기법이 있어야죠. 어떠한 방법,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 이러한 종목들을 선별해 nem으로써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막대한 양의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쵸? 이것 또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실질적으로 최근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냈던 계좌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도 있고 아니면 처음 보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자,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선별해낼 수 있었던 실질적인 가장 큰 기법, 기여도가 높은 기법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시장 주도주 선별 기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이러한 수익률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우리 주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키움 상위 1%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랑하고자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기법들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저러한 기법들, 저만의 노하우로 이러한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상위 1%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 주주분들이 꼭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받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 010-6411-8706번으로 주주분들께서 기법이라고 2글자만 남기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여러분들이 돈 주신다고 해도 받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드린다. 자, 뭘 나눠드려요? 이 기법을 전송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번호로 제가 문자로 이 파일을 보내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이 파일을 확인하시고 꽤나 양이 좀 됩니다. 이 많은 양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실질적으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펀드 이딴 거 넣을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스스로 막대한 양의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이러한 내용들만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전업 투자자로서의 성공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